일단 지난주 토요일까지 해서 거기 어디죠? 도형의 이동. 자, 이동까지 다 배웠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강 수업이니까 특강 이용하겠습니다. 이동까지 다 배웠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 평행 이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대칭 이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평행 이동은 점이랑 식 이동과 좀 달라가지고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반면에 대칭 이동은 점이든 식이든 하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마 문제 풀어보시면 뭐 점이라던가 뭐 직선, 원 주면서 이동해봐라 라고 나오면 이제 이동할 줄 알아야 되고 어쨌든 이제 이동하는 거 배웠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게 그 최소값 구하는 문제라고 해서 대칭 이동을 이용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 따로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혹시 거기 문제 푼 것 중에 한번 질문 좀 받아볼게요. 개학도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다들 딱 이 학교 갔을 때 자기들 이제 방학 때 뭐 했는지 약간 이제 어떤 패가 있단 말이야, 학생마다. 그 패를 이제 시험 기간 되고 하면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준비를 많이 한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뭐 적당히 그냥 준비한 친구도 있을 건데 여러분 준비 한번 잘해서 2학기 때는 좀 더 잘 봐보세요. 아시겠죠? 자, 혹시 질문할 거 있을까? 아, 맞다. 우리 김승희가 오늘 휴가를 가겠었나? 잠깐만요. 뭔가 느낌이 왔다. 굉장히 휴가 가는 것 같은데. 아이고. 휴가인 것 같아요. 저 혹시 뭐 근데 질문할 거 없어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수학상 마지막 거 다 괜찮으세요? 원도 그렇고 다행이네. 혜린이는? 괜찮아?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소민이 아까 연락 왔었거든요. 버스가 오늘 버스가 정말 좀 안 오더라. 버스가 조금 안 와가지고 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저희 1분 뒤에 바로 시작합시다. 일단은 뭐 정신이 안 온다고 치면 그 앞에 항상 늦은 친구니까 늦는 게 상수야 친구. 자, 오늘은 그 아이린은 제가 그린 프린트가 그 베이직센이거든. 제가 약간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게 이 베이직센 일단 한번 펴볼래? 이제 한번 나가볼까? 이 베이직센을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왔으면 이론상 아마 184초까지인가 아무튼 원 전까지는 저희가 같이 했었거든요. 같이 했었고 이제 185쪽부터가 이제 원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복사한데 보시면 아연이는 거기 185쪽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뭐를 좀 후회하고 있냐면 이게 베이직센이라는 책인데 이 185쪽이 그 계산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도 쓰고 있잖아. 원래 수업 시간에. 근데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뽑아드린 그 프린트에 보면 얘가 또 있어요. 여기 똑같은 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프린트 뽑을 때 여기는 뽑지 말고 이 책에다가 풀 걸 좀 싣기도 해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 제가 드린 프린트에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풀어봤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앞에 있는 계산 여러분들 많이 안 까먹으셨죠? 우리 고작 한 열흘밖에 안 됐거든. 그래서 우리 지금 5번째 수업인데 벌써 다 끝낸 거예요, 개념은.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계산 문제를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한번 시험에 나오는 유형 문제 한번 살펴드릴게요. 그리고 수업 방식은 일단 제가 책 2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숙제라던가 내용은 요거를 먼저 할게. 그러니까 제가 2개를 같이 나갈까 하다가 생각보다 얘가 좀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먼저 한번 또 돌리고 뭐 한 번 더 하던가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는 여기 190쪽입니다. 190쪽부터 아마 나와 있지. 아이도. 자, 190쪽이고요. 자, 이제 오랜만에 원의 방정식 복습인데, 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 잠깐만요. 자,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우리가 이번 특강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원이라는 거를 식으로 배웠잖아.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다들 기억나시죠?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식을 배우고 뭐 중심과 반지름 당연히 꺼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스타일의 식 만드는 문제 있잖아. 뭐 기억나실 겁니다. 식 만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뭘 배웠냐면 우리가 위치 관계라고 해서 누구나 여기에 있는 원과 보통은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관계인지.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판별식도 배우고 한 가지 방법이 있나 뭐였지? 제가 보통 무슨 방법? 여러분들이 이제 요 DR 판정법이라고 해서 이거 많이 씁니다. 요거 관련 문제 배웠고, 자 마지막에 배운 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세 가지 유형 배웠죠. 위의 점, 기울기, 바깥점 기억나세요? 요 세 가지를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유형 106번이고 어쨌든 오랜만이니까 제가 한번 활용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다음 장까지는 다 식 만드는 문제고, 그럼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예를 들어 2번 문제. 지금부터는 유형 문제니까 조금 이제 뭐 너무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책 자체가 좀 쉬운 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형이 아니라 계산 문제도 있어요.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정도면 한 1분 10초 될 것 같은데. 자, 오랜만에 복습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잘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이제 또 할 건데 까먹지 말고. 시험 대비가 별게 아니에요. 시험 대비가 별게 아닙니다. 안 까먹으면 돼. 민준이가 늦게 올 친구 아니니까 아마 뭐 일이 있나 보네. 휴가 같은데. 뭐 말하자면 일단은 원에서 이제 보게 될 유형 문제는 약간 결국 또 이제 중심과 반지름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안 줍니다. 여기는요 정말로 절대로 그냥 안 줘요. 뭔가 이제 기가 막힌 방법들을 막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주면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기생전 원의 방정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일단 위에 읽어보시면 이제 중심을 역시나 그냥 안 주고 있잖아. 그쵸? 자, 읽어보시면 중심이 A인데, 자, 중심이 A인데 A가 뭐냐면 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라는 거야. 혹시 알아? X축과 만나는 거 어떻게 구하지? 보통? Y가 0일 때. 혹시 그때 X값이니까 4,0 만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기본이죠.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Y축과 만나는 점. 자, 요거는 X값이 0일 때니까 일종의 Y 절편 같은 거죠. 0,4.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 A를 중심으로 하고 B를 지난다.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얘가 중심이니까 자, A 자리가 나온 거네요. 사실상 A 자리. 요게 이제 A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난다. B 자리는 대입하는. 우리가 지난다를 해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다.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32. 다들 맞으셨나요? 이렇게 두 개. A는 4, B는 3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자, 오른쪽에 있는 유형 107번. 얘는 제가 아마 별표 쳤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이라서 가능한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자, 오랜만이니까 좋아요. 4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이니까 4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제목 보시면 원이라서 가능한 문제예요. 뭐 지름의 양표점. 그러니까 사실 뭐 지난다 이런 것들은 아시는 것처럼 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지난다는 뭐 항상 대입하는 거니까. 근데 지름이란 건 원에만 있고
지름의 양끝점을 주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지름의 양끝점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중심과 반지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이제 도형 파트 하실 때는 꼭 그림으로 뭔가 어렵다 싶으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그림으로 이해해보세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요거 뭐 할 줄 알면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30초만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미 했어요. 자,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문제입니다. 지름의 양끝점. 근데 역시나 시험에는 4번처럼은 절대 안 나오겠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을 그냥 안 줘. 절대로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점을 그냥 안 주고 아까처럼 뭐 만나는 점 네가 구해봐라 라던가 잠시 후에 보게 될 뭐 어떤 방법들이 있겠지. 그런 방법들을 다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자, 오랜만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지름의 양끝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번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자, 우리가 원에는 지름이라는 게 있고 지름이 뭐냐면 수학적으로 이런 걸 지름이라고 하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자, 이런 걸 지름이라고 하고 자, 이번 문제는 여기 지름의 양끝점을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혜린아, 지름의 양끝점 주면 첫 번째 중심 구할 수 있을까? 자, 이 중심은 뭘로 구하는데? 요거 두 개의 중점과 같겠지. 중점 구하는 거 지난번 시험법인데 근데 오늘 이제 문제 풀면 알겠지만 시험법이가 나와요. 계속 나와가지고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점 구하시면 평균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반지름 구할 차례인데 얘는요. 얘를 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요거 두 개 가지고 지름 구해서 절반하면 되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지름을 한번 지름을 구해서 지름의 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안 예뻐가지고. 자, 가보자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맞나요?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다? 자, 2분의 5다. 요게 r이고요. 요게 이제 a, b가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해보시면 정답 혹시 2번 나오셨나요? r도? 이런 식으로. 근데 역시나 시험에는 자, 밑에 6번 가보세요. 자, 시험에는 자, 지금 베이직생 교재인데 혹시 안 가져오셨나요? 요번에 이제 특강 교재는 지난번 숙제로 끝을 냈고요. 다들 질문이 없다고 해서 바로 복습하는 중입니다. 자, 6번 문제 읽어보시면 되게 당황스럽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반칙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배웠잖아. 내분점, 외분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이 정도는 좀 구할 수 있길 바래요. 나옵니다, 점이. 특히 점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줍니다. 점을 줄 때. 자, 190쪽이고 6번 문제 풀고 있어요. 내분점. 다들 혹시 그러니까 이 문제 하실 여러분들 제가 뭐 내분점, 외분점 되게 온 거야. 그 다음 똑같은 문제거든. 자, 오랜만에 한번 복습해볼까요? 자, 내분점 혹시 다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 내분점과 외분점이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이 공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원래 비례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공식화 하자면 제가 보통 이제 기본 세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본 세팅은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동일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자, 1대2면요. 이제 이렇게 좌표일 거니까 두 개를 쓰신 다음에 이렇게 1, 2, 1, 2를 쓰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누굴 곱한다고? 여기서 이제 대각선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복습하자면 알나? 혹시 요거 여기 왼쪽에 1 옆에 누구 곱할지 아시겠어요? 좀 도와줘요. 그쵸? 여기 옆에는요? 여기 옆에는요? 여기 옆에는 다들 기억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내분점은 어떻게 끝낸다고? 더하기로 가시면 내분점이 나오고 외분점은 빼기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를 이제 근데 그 당시 공부를 했으면 아마 기억이 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좀 했었더라면 이 정도는 기억이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외분점도 마찬가지 대각선. 자, X쪽은 X를 보시는 거예요. 자, 대각선. Y쪽은 Y쪽 보시는 거고 외분점은 빼기로 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두개 구한 다음에 요거 두 개가 지름의 양끝점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건 되게 기가 막히죠.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계산은 마무리 해보세요.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이 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식 만드는 것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8번처럼 자, 뭐를 주고 점 3개를 주고 식 만들어 봐라. 뭐 이런 문제가 우리 그 중3 때 2차 함수에도 있고요. 여기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제가 설명드린 풀이는 이제 일반형. 여러분들이 이제 원의 방정식을 전개한 일반형을 이용하시면 자, 구할 수가 있다라고 소개드린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입니다. 풀어볼 시간 딱 1분 10초만 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복습하는 거야. 식 만드는 스타일들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식 만드는 스타일들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다? 절대로 중심과 반지를 그냥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준다는 거는 우리 작년도에 중3 때 꼭지점을 그냥 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안 주더라고요, 나중에. 그 당시에도 뭐 추계 방정식이라던가 뭐 좀 돌려준단 말이지. 여기도 여러 가지 스타일들. 8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아무 세점을 지나는 원이에요. 저 세점은 지름의 양끝점도 아니고 아무 세점입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계약 얼마 안 남았으니까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중심이라던가 반지름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 문제는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지금 저 상황이 뭐예요?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어쩌면 아무 세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아무 세점을 지난다 이렇게 아무 세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린 방 중에서 자, 원의 방정식에 이제 앞으로 제가 이런 말을 좀 많이 쓸 건데 이제 일반형이라고 해서 뭐 원의 방정식을 전개한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원의 방정식을 전개해 보시면 다들 이 정도는 좀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기는 거 맞나요? 완전 제곱식을 2번 전개하시면 이런 꼴로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번 문제는 이걸 이용하자는 거지. 마치 작년도에 2차 함수의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이용한 것처럼. 다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쓰는 거라고? 중심을 모를 때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을 알면 이 짓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위의 식에다가 이제 뭐 하죠? 지난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대입할 건데 이번 문제는 감사하게도 얘가 들어있네요. 자, 0,3. 0,3 대입하시면 일단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거는 근데 한번 해보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0,3 대입하시면 자, 이렇게 시간을 나오죠? 이거 맞나? 네. 그 다음에 4,3 대입할게요. 이거 지금 약간 못 푼 친구들은 이제 제가 이유를 알 것 같은데 이것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6,1 대입하시면요. 암산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36에 6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걸 저희가 연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연립, 식을 섞어서 풀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연립을 뭐 해본 적은 없을 건데, 근데 이런 연립은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가 그냥 한 가지가 아닌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방법도 있고 하나를 더 소개드릴게요. 방법 한 2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할 때는 잘 풀렸잖아. 그때랑 차이점이 뭐냐면 제 기억에 그 당시에는 정확히가 0,0이었어요.
그러니까 점한계가 0,0이면 바로 C값이 0이 나와서 좀 예뻐지는데 여기가 다 저런 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거든. 자, 해결책은요. 자, 연립하겠습니다. 자, 연립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연립 배웠잖아요. 이렇게 때 대입법 쓸게요.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만만하다? 이 식 있죠. 이 식 한번 뭐 하면 돼? 이 식을 C는 반대편 이항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줄이자는 거야. 그리고 얘를 뭐 하자? 얘를 여기다가 한 번씩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연립이라는 게 여러분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를 줄여가는 과정이 연립입니다. 이런 대입법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C 자리에 대입하시면 뭐 하나씩 드러나시겠죠? 그렇죠? 자,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자, 여기 제가 파란 색깔로 써볼까요? C에다가 얘 대입하시면 암산하겠습니다. 25 더하기 4A 3B 지워지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A값 나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 밑에다가 대입하시면요. 밑에 대입하시면 37 더하기 6A 자, 플러스 B 빼기 3B니까 빼기 2B 빼기 9 자, 이렇게 이제 섞어서 여기서 A값 나오고 B값 나오고 C값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립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립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좀 하나 더 설명드릴까요? 사실은 위에 있는 7번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풀고, 그러니까 연립으로 안 풀고 다르게 푸는 방식도 있어요. 잠깐만요. 요게 이제 그래 첫 번째 풀이입니다. 이제 이런 일반용을 이용한 연립하는 풀이 많이 씁니다. 두 번째 풀이는요. 이거 어떠세요? 두 번째 풀이는 우리가 이제 원이라는 것의 뜻을 알고 있잖아. 원의 뜻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여러분, 원의 뜻이 뭐냐면 원이라는 것은요. 원이라는 것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중심이 있죠. 가운데 중심 센터가 있고 우리가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까지의 길이가 다 같은 거 다들 아시죠? 요게 이제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또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자, 그럼 제가 편의상 원의 중심을 영어 약자 O라고 좀 쓸게요. 그리고 이를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중심을 직접 구해버리자는 전략이에요. 뭐 예를 들어 A, B라고 드는 거지. 자, A, B라고 드시면요. 자, 뭐가 같다고? 보시는 것처럼 AO, BO, CO가 다 같은 거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지름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의 어떤 연립도 가능합니다. 즉 어떻게 하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1학기 때 연립이라고 배웠잖아. 적당히 두 개씩 분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분리하신 다음에 이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는 거예요. 다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조금 식이 길어 보이지만 막상 이제 제곱하고 날리면 좀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O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같다. BO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BO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같다. CO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이렇게 해서 식 두 개 만드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거 아마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학기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혹시 1학기 때 가끔 나오던 외식 문제 기억나세요? 사실 그 당시 약간 뭐 외식이다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가 같다로 한번 식을 세워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연립해서 A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도 가능하고요. 위에 있는 7번 문제가 이제 이렇게 식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중심을 A, B라고 두고 이제 원의 뜻을 이용하는 거지. 중심에서 거리가 같다. 식을 만들어서 근데 결국 일로 가나 절로 가는 연립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8번 세 점을 주는 경우. 세 점을 주는 경우. 그러니까 좀 귀찮습니다. 이 문제는. 자, 오른쪽에 자, 그 다음 내용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자, 우리가 접한다 이런 경우 접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접한다라는 문제가 나와요. 어떤 원이
x축에 접한다. 혹은 y축에 접한다. 자, 이 접한다 유형은 이제 또 역시나 그 중심을 주는 방법이죠. 중심과 반지름을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것도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적당히 1분 10초만 내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복습하시는 거예요. 자, 당분간은 딱 말씀드릴게요. 당분간 일단 베이직 線들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라이트 線은요. 오늘은 들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좀 준비하다 보니까 두 개를 병렬식으로 같이 하자니 좀 양이 좀 밸런스가 조금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긴 한데 좀 그냥 그러지 말고 이걸 한번 먼저 끝내고 이제 한 번 더 복습하는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친구. 그러니까 이 다른 식은 저희가 한 번 더 복습할 때 쓰겠습니다. 여러 번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본 수업 시간에는 이거 안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꼭 기억해 보세요. 되게 금방 푸셨네요. 자, 다들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자, 위에 제목에 써있지만 좌표축에 접하는 x축, y축 어디 접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중심이 나와있네요. 감사합니다. 중심이 나와있는데 자, 이 말. 자, 요 말을 여러분들이 역시나 그림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우시면 항상 이제 그림으로 이해해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상황이라고? 자, 우리가 이제 원이 있는데 어떤 원이 어떤 상황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y축에 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중심은 알고 있고요. 중심이 a, 1이고요. 즉 표시하자면 여기가 a, 여기가 1인 거죠. 물론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적당히 그린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혹시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요. 여기 안에 쓰노야 혹시 반지름 들어있는 거 아세요? 반지름이 얼마겠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자 하나 주의합시다. A 맞을까요? A라는 보장이 있을까? 아연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요? 이 그림만 보시면 A잖아. 이거는 제가 그냥 예를 든 건데 우리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혹시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절대값. 여러분들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특히 여기 문제 풀 때는 은근히 이런 상황 많거든. 이럴 때는 절대값을 씌우면 됩니다. 절대값 용도가 뭐냐면 양수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양수면 문제가 없는데 음수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반지름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자 중심 알고 반지름 아시니까 뭐 만들 수 있다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쓰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쓰는 건데 우리 절대값 관련 상식은 알잖아요. 절대값의 제곱은 뭐다? 절대값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떼시면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다? 위에 있는 요 점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흐름 따라갈 수 있는지 자, 뭐 체크해 보시면 아마 정답이 나오셨나요? 리나? 몇 번 나왔어요? 다들 2번 나오셨나요? 혹시 아이언 나오셨나요? 안 나왔어? 혹시 어디를 놓쳤는지 확인하셨나요? 혹시 요렇게 식을 만드셨나요? 로고 꺼내셨나요? 꺼낸 다음에 식 만들어서 대입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식의 흐름을 체크해 보세요. 자, 한번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접한다 문제도 유명한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가볼게요. 자, 접한다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좀 얘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간혹 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14번 문제. 간혹 이렇게 접하는데 둘 다 접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둘 다 접하는. 근데 이 문제가 은근히 좀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만들 때 조금 추리가 가미가 돼요.
보통 이제 둘 다 접하는 문제가 조금 또 이제 좀 더 유형 문제거든. 앞에 거보다는. 무슨 얘기인지. 역시나 한번 그림으로 상황을 이해하시라는 팁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 그려보시면, 그럼 저 점을 진하게 만들려면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추리를 좀 할 수가 있어요. 힌트 드렸습니다. 한번 제가 이거는 또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자, 둘 다 접하는 그림 중 하나. 근데 그 그림, 지금 요 상황을 만족하는 그림 맞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둘 다 접하는 거 맞거든. 근데 그 그림이 과연 1,-1을 지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4분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 둘 다 접하는 게 한번 그리려고 노력하지 보통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4분면이 4개잖아. 네 가지 어떤 스타일이 존재하거든. 근데 이 넷 중에서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상황을 이해하시면, 자, 한 번 더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또 시험에 접한다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둘 다 접하는 게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여러분, 자, 요거 상황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요거 한번 그려보시면 어떤 상황이다? 자, 둘 다 접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약간 요런 느낌이시란 거 아실 거야. 요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게 스타일이 하나가 아니라 네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자, 제가 4분면을 말해볼게요. 1, 4분면에서 요럴 수 있단 말이야. 혹은 2, 4분면에서 요럴 수 있고요. 자, 3, 4분면에서 요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4, 4분면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일단 여기서 하나 고르는 걸로 시작할게요. 혹시 이거 느낌의 아연아 몇 4분면이 맞을 것 같아요? 이유는? 그쵸, 여러분들.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을 지나려면 이 넷 중에서 어디밖에 안 돼요? 4, 4분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둘 다 접하는 거는 항상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4분면이 딱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4분면을 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뭐다? 아, 이거 4, 4분면 쪽이구나 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원의 중심이 뭐다? 이 원의 중심의 부호가 이런 거란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둘 다 접하는 경우는요, 반지름이랑 중심의 x, y가 전부 다 절대값이 같습니다. 전부 다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식을 만들 건데, 식을 어떤 식으로 만들자고? 자, 그러면 이거 어떠세요? 자,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저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지름이니까 r을 양수라고 두면요, 딱 이렇게 식을 만들면 이 상황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하는 거를 한번 기록해 보실래요? 이제 그 다음은 지난다 대입하시면 이제 R값 구할 수 있고 아마 R값 2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잠깐만요. 혹시 이거 왜 2개인 줄 아세요? 이게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왜 어떻게 2개 나올 수 있냐면, 요런 것도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몰 사이즈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정답이 2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점을 지나는 게, 그럼 어쩌면요, 여기 있는 요게 지금 저 점인 거예요. 요 점이 지금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교점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존재해요. 요런 상황이. 그래서 얘는 약간 앞으로 많이 보실 거니까 이제
다음번에 푸실 때는 이런 식으로씩 세우는구나. 다시. 자, 둘 다 접하는 문제는 보통 사분면이 딱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한쪽만 접하면 딱 한쪽 사분면이 아닐 수 있거든. 가운데를 걸칠 수가 있는데 둘 다 접하는 분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1사분면, 2사분면, 4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걸 추리를 해요, 추리를. 그러니까 어딘지를 추리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점한계를 지난다. 그러니까 이 점한계의 용도가 단순히 대입하는 거 말고도 이 4분면을 추리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4사분면이구나. 그러면 중심의 부호가 뿔마기 때문에 식을 만들 때도 그걸 고려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입해서 계산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 110번 갈게요. 유형 110번 가겠습니다. 자, 유형 110번은요,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약간 이 책 구성이 아쉽네요. 일반형이 아까 잠깐 나왔잖아. 또 그 일반형 관련 유형인데, 여러분들 일반형은 표준형 예쁘게 바꿀 줄 아시죠? 완전 제곱식을 2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반지름 구해라. 반지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뭐 결국은 기승전 중심과 반지름인데, 자, 그 혹시 19번 문제 기억나시나요? 이건 풀진 않을게요. 그 19번 문제 저희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 작년부터 뭐 2차 함수가 되도록 하는 뭐 그런 조건 관련 문제가 있잖아. 사람들이 그 조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디에 조건이 있는지 한번 집에 가서 오랜만에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장에 있는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는 우리 한 학기 해봤잖아.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그냥 어떤 계산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앞장처럼 뭐 예를 들어 앞장의 17번처럼 중심 구해라 이런 거 사실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이상을 물어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거 지난번 시험 범위였죠. 보통 뭐 어떤 도형을 2등분할 때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점이라던가 그런 상황들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지나야 되는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소미야 혹시 원은요 넓이를 2등분할 때 어디를 지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다들 아시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뭐 직사각형 넓이 2등분하는 거라던가 또 삼각형 넓이 2등분이라던가 뭐 때마다 나옵니다. 뭐 일종의 위치관계 문제라 볼 수도 있고요. 어디를 지나야 되는지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20초 후에 확인해 볼게요. 즉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말한 중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혹시 혜리나 이 시간 한번 봐고 중심 꺼내봤어요? 자, 몇 콤마 몇이지? 그렇죠. 그럼 사실은요 중심 꺼내는 거는 그거 아세요? 사실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앞에 만들면 되거든요. 적당히 어떻게 만든다고? 우리 중3 때 배웠던 완전 제곱식을 2개 만들면 돼요. 이거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2개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드시면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중심만 필요한 문제거든요. 물론 반지름 필요하면 더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꺼내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거는 결국 뭐야? 이 친구가 얘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대입하시면 K값 1 나오셨나요? 그런 식으로 1 나오셨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알지. 사실 이것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이 식도 그냥 안 주는 거야. 아까처럼 세 점을 주고 이 식을 만든 다음에 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꼬우면 꼬울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이 떨어지죠, 보통. 그렇죠? 자, 빨리 할 줄 알아야 돼. 자, 밑에 있는 유형 111번 저희 같이 해봤습니다. 자, 대표 문제가 21번이거든요. 자, 한번 21번에 1, 2, 3번 문제가 있는데 이제 실제 시험에는 2번, 3번이 시험 문제입니다. 혹시 무슨 어떤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기억나시나요? 사실 이게 이제 뒤에서 우리가 위치 관계 들어가서 좀 더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어떤 뭐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도 유명한 시험 문제입니다. 21번 풀어볼게요. 역시나 제가 처음 설명할 때는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이런 상황이라서 P가 어디냐에 따라서 수많은 길이가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길 때, 최대값, 가장 짧을 때. 그러니까 공식으로 제가 암기했죠. 공식으로.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정규 수업 시간에는 토요일 날 했던 그 종류랑 합성 관련 유형 문제 풀어볼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형만 풀 거라서 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강을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원을 조금 더 하고 쉬겠습니다. 식 만드는 거 다 할 거고, 다음에 이제 위치 관계까지 할게요. 위치 관계까지. 그러니까 적방은 다음 시간 합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책에 있는 그 계산 문제는 숙제로 안 드릴 거예요. 손에 책 가지고 왔지.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저희가 프린트로 풀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는 게 이 책을 진작에 풀 걸. 계산은 안 풀고 유형만 풀 거예요. 이 책. 요게 이제 사실 위에 그림이 나와 있죠. 저거 다들 외우셨나요? DR 배울 때. 이건 아주 유명한 시험 문제입니다. 별표 붙일만해요, 사실은. 자,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원점과 원점, 원점도 점이에요. 가끔은 이제 이 원점, 점을 줬는데도 막 점이 없대요. 점입니다. 이 원점에서 뭐 어떤 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지금 원점이 있는데 이 원점에서 원 위에 점, 자, 원 위에는 점들이 많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요 점이라고 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이런 점마다 길이가 많잖아요. 이것도 길이고요. 이것도 뭐 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마다 길이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다? 첫 번째, 가장 길 때가 언제인지. 두 번째, 가장 짧을 때가 언제인지인데 이미지부터 제가 아마 설명할 때 이미지부터 했을 건데 자, 가장 길 때는 언제라고요? 쭉 찍다 보면 여기가 제일 길겠죠. 가장 길 때. 요거 구할 거고요. 가장 짧을 때가 뭐다? 약간 여기 제일 가까울 때니까 여기쯤 되겠죠. 여기가 이제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표현만 하면 끝나는데 그 표현하는 게 우리가 뒤에서 배울 DR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원에서는요. 다시 말할게요. 원에서도 D라고 불리는 게 중심에서의 거리를 잰 걸 저희가 보통 D라고 부를 거예요. 그냥 암묵적으로. 그래서 요 뒤에서 최대값은 외우겠습니다. R만큼 더한 게 가장 길다는 거예요. 다시 가장 짧을 때는요. 뒤에서 여러분 요 길이도 R인 거 아시죠? 뒤에서 R만큼 뺀 게 가장 짧은 거라 외워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최대값은 D 플러스 R이고요. 최소값은 D 빼기 R이다. 뒤에 가시면 기억나? 뒤에 가시면 점한계가 이걸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도 똑같은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에서 요게 이제 뭐냐면 D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요 1번이 이제 D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중심 꺼내신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시면 자, 중심에서의 거리가 5가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 일정이요. D 플러스 R이니까 6되고요. D 빼기 R이니까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유형 112번은 제가 지난번 시험 대비할 때 위에 제목 그 자취라는 말 혹시 뭐 기억들 나시는지 그 예를 들어서 혹시 25번 문제 한번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그리고 어떤 점이 뭐 그리는 도형 혹은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하면 제가 뭐 주인공 문자 뭐 조연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이제 요게 사실은 요게 또 나옵니다. 약간 이 원파트도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자, 오른쪽에 있는 25번 한번 푸시면서 간단하게 좀 흐름 한번 오랜만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이 나타내는 도형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혹은 그리는 도형 혹은 옛날에는 자취라는 말 써요. 자취. 그러니까 발자취할 때 그 자취거든. 그린다.
저 여기 약간 어려우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그것대로 하시면 돼요. 뭐 주인공 문자가 누군지 체크. 가끔 조연이 되는 문자가 또 있어요. 체크. 그리고 어떤 관계식으로가 식을 만들면 돼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해요. 생각보다는. 25번입니다.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리고 기억 안 나시면 잠깐만 도와드릴게요. 원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일단 그 이번 시험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 잡식 문제가 좀 정말 잡식을 감췄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그러니까 이미 느낌 아는 친구는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보통 문제는 이게 어떤 점이 나타내는 도형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나타낸다는 말이 그린다. 혹은 자취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자취란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나타내는 도형 혹은 그리는 도형 이렇게 딱 나오면 이제 배운 대로 촥촥촥 하시면 돼요. 세 가지를 체크해야 돼. 지금 주인공 문자가 누군지 누가 그리는 건지. 두 번째 이제 조연이 있을 거야. 이제 이 친구를 도와줄 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제 관계식 주연과 조연이 만나는 그 관계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로 식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씩 없을수록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씩 없거나 뭔가 덜 줄 때가 있거든요. 자, 한번 오랜만에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자, 어떤 점 P가 이런 식의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나타낸다. 자, 오랜만에 복습할게요. 첫 번째. 제가 보통 이제 뭐 주인공이라고 부르는 혹은 뭐 주연. 자, 이제 요런 걸 체크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보통 이제 요 앞에를 보면 돼. 누가 그리는지. 자, 이번 문제는 점 P가 주인공입니다. 혹시 오랜만에 기억나? 아연아? 이 제가 주인공을 보통 뭐라고 넣을게요? 그렇죠. 자, 보통 주인공 문자에다가 x, y라고 줘요. 그리고 두 번째, 조연이 되는 문자가 있는데 자, 위에 보시면 이번 문제는 두 번째 조연이 되는 문제가 위에 보시는 것처럼 A, B 두 개입니다. 근데 가끔은요, 다들 기억나? 가끔은 이 조연이 이렇게 몇 콤마 몇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혹시 그때 소미야, 안 나올 때는 보통 뭐라고 두는 줄 아세요? 보통 이 조연이 없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두거든요. 뭐라고 두더라? 아마 밑에 있는 26번 문제가 조연한 개가 없을걸요. 한번 보실래요? 자, 밑에 있는 26번 문제는 지금 누가 안 나와 있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연이 지금처럼 둘 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한 개가 없는 게 대표 문제예요. 자, 밑에 문제 있나? 지금 조연 중에 누가 없지? 자, 그럼 밑에 26번 문제예요. 혹시 주인공이 누군 줄 아세요? 자, 주인공 조연 체크해봐.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딱 나오잖아. 항상 이걸 체크를 다 해야 돼요. 지금 뭔가 누군가가 그리고 있다고요. 소미야, 밑에 문제 주인공이 누구게요, 지금? AP의, 자, AP가 아니라 뒤에 있는 중점이 주인공이에요. 중점이 그리는 거잖아. 중점이 x, y인 거예요. 그리고 AP가 조연이라고요. 이제 주인공을 표현하기 위해서 AP가 필요한 거잖아. 중점인 거니까. 근데 읽어보시면 누가 없다고? P가 없잖아요. 저런 식으로 조연 중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그럴 때는 여기 필요하겠습니다. 자, 없을 때는요, 보통 A, B라고 둡니다. 보통 이제 없을 경우는 A, B라고 둘 때도 있어요. 아마 밑에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관계식이 필요한데, 이번 문제처럼 관계식이 대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러면 시험, 사실 이 문제는 시험 문제예요. 대놓고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주인공만 주면 그냥 이거 가지고 시키는 거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밑에 문제는 이 관계식도 없죠. 대신에 이제 이런 경우는요, 보통 아마 이걸 가지고, 관계식을 만들기도 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밑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자,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보통 이 관계식으로 식을 만드시면 돼요. 자, 이제 x, y라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식 만들어 볼게요. 자, AP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자, 암산할게요. 자, 이렇게 쭉 쓰면 되는 거 맞나요? 자, 요게 이제 저 관계식으로 식을 만든 거고 이거 한번 정리해서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아마 이 P는 원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저기 A, B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미 느낌 아는 식으로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26번 한번 집에 가서 도전해보세요. 위에 있는 24번은 빈칸 문제니까 눈치껏 채워보시고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여기까지가 식 만들기입니다. 식을 만드는 거 이번 시간에 가장 어떤 중요해요. 원에서는 당연히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저희 배웠던 게 두 번째로 이제 원한계를 주고 직선한계를 줘요. 그러면서 얘네들의 위치 관계 뭐 어떻게 만나는지 물어보잖아요.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판별식 DR, DR을 많이 쓴다는 거. 자, 여기 있는 계산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197쪽입니다. 자, 한 개씩 한번 찍먹해 볼게요. 다 똑같아요. 이제 둘 중에 한 개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번 문제. 자, 이번 이제 수업 시간에도 원래 수업 시간에도 2학기 때 새로운 함수를 배우며 항상 새로운 함수를 배우면 이 짓을 한번 해요. 그 함수랑 보통은 직선이야. 뭐 이런 관계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꽤 많은 경우에 판별식이 됩니다. 지금. 꽤 많은 경우에 판별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아는 친구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하게 하라고 제가 또 요청해요. 그 느낌대로. 그러니까 연립해서 판별식을 쓰는 거지. 근데 원에서는 특히 이런 문제는요. 판별식을 쓰기가 엄두가 안 난다는 거야. 상상해봐. 연립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DR을 써. DR. DR 쓸 줄 아는지. 어차피 여기 위치 관계는 그냥 DR로 다 푼다 보시면 돼요. 대부분 문제. DR. 누가 물어보잖아. DR 써 이렇게 말하면 돼. 다 DR입니다. D라는 거는 보통 중심에서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R은 반지름이고. 자, 요거는 뭐 금방 하시겠죠. 계산 문제니까. 자, 이번 유형은 위에 제목에 써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날 때 유형입니다. 두 점 만날 때는 사실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말했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유형이 그 이제 현의 길이. 두 점 만날 때부터 현의 길이로 막 넘어가. 현 구하는 문제. 요거 풀고 바로 이거 풀어볼게요. 현 구하는 문제.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자, 뭐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요 원과 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요. 자, 그런 상황이잖아. 다시 요런 상황이라고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이제 뭐 어떤 범위가 나오겠죠. 자, 이 문제를 만약에 첫 번째 판별식으로 푼다고 치면 승우야, 판별식이 뭐일 때예요? 풀요? 양수일 때, 그렇죠? 두 번째, 자, 이 문제를 DR로 푼다고 치면 소미야, 누가 더 클 때예요? 그처럼들 요거 R이 더 큰 거죠. 그려보시면 요게 반지름이고요, 요게 D란 말이야. 그럼 이 문제는 이제 R이 더 길 때니까 이제 요걸로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D 구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요거 중심 꺼내시고요. 자, D를 구할 때는 이 식을 안 쓴다는 거. 양쪽에다가 3 곱하신 다음에 반대편 이항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D 구해보시면 D는 다들 외우셨나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중심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중심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4인가? 마이너스 14가 되고 이제 절대값 루트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D보다 R이 더 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드시면 되고, 자, 이거를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니까 아연아 정답 뭘까요? 3이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걸 하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두 점 만들 때예요. 여기서 파생된 게 뭐라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요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돼요. 요 길이를. 이런 상황에서 요것 역시나 DR로 푸는 거였지. 자, 잠시 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유형 114번.
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제는 여기 위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죠. 접한다. 그러니까 이 접한다가 이제 얼마나 중요하며 요 다음 파트의 I는 하나의 얘가 파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원은요, 세 가지 해야 돼. 식 만드는 거 첫 번째. 이 위치 관계 두 번째. 접선 구하는 거 세 번째예요. 이 접한다. 혹은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말로 나옵니다. 거의 같은 말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접한다가 꼭 한 점은 아닐 수 있어. 나중에 보시면. 아직 너네가 배운 것까지는 한 점에서 만나. 나중에는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원래 접한다 이꼴 한 점은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원과 직선은 한 점이면 접하는 거죠. 얘도 역시나 판별식도 가능하고요. DR도 가능한데 가급적 DR을 쓰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뭐 바로 갈까요? 자, 한 점에서 만다는 말은 그럼 승우야, D랑 R이 뭐가 돼야 돼? 그럼 같아야겠죠? 자,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상황이니까 D를 구해도 여기고 여기도 R이란 말이야. 같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D 구하는 게 문제인데 자, 이번 문제는 D 구할만 한데요. 자, 루트. 자, 여기다가 중심을 대입하시면 K 빼기 1 맞나요? 오른쪽에 R 쓰면 루트 20 되겠죠? 양쪽에다가 분모를 곱하시면요. 절대값 K 빼기 1이 10 되겠네요. 루트 100이니까. 자, 이 절대값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쪽을 제곱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 정도는요. 그냥 한쪽에다가 뿔말을 붙이면 돼요. 왜? 어차피 얘가 10이란 말은 플러스 10이던가 마이너스 10이거든요. 둘 중 한 개니까. 그래서 반대편 이항하시면 K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마이너스로 가시면 마이너스 9가 나오고요. 플러스로 가시면 11 나오겠죠. 선택의 순간에 양수라고 했으니까 11이다. 이게 이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가볼게요. 그럼 당연히 다음 장에는 하나 남았잖아. 뭐가 나온다? 뭐 예를 들어 초반 문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원래 이제 이 정도는 사실 뭐 안 풀어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오랜만이라 제가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숙제는 이제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솔직히가 계산 문제야. 유형이라 부르면 민망해요. 무슨 유형이에요? 근데 할 줄 알아야 돼. 위치 관계입니다. 요 원과 요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어디까지예요? 199쪽까지 하고 싶을게요. 접선까지 하고 싶은데 접선은 다음에 합시다. 혹은 오늘 본 수업하고 조금 시간 남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오늘 본 수업 시간에 다시 말할게 새로운 개념 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 가지고 유형 문제 풀 겁니다. 시간 남으면 조금 더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만나지 않을 때예요. 자, 만나지 않을 때란 말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런 상황이거든. 자, 얘를 판별식으로 푼다고 치면 교점이 없는 거니까 실근이 없어야 돼요. 음수. 혹은 DR로 푸실 거면 D가 더 길겠죠. 왜? 여기가 D거든요. 여기가 R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보겠습니다. 또 역시나 D를 구해야 되는데 100번 미쳤네요. 자, D 구해보시면 루트 2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4,K 대입하시면요 이렇게 나오시고요. 자, D가 R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 양쪽에다가 분모를 곱하시면요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자, 양쪽에다가 분모를 곱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1학기 때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절대값 공식입니다. 공식 만들었으니까 공식 써볼게요. 이것보다는 작아야 되거나 또는 이것보다는 크다.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반대편 이항해 보시면 이거 또는 이거다. 다들 나오셨나요?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유형 116번. 자, 요게 이제 방금 말했지만 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두 점에서 만날 때에서 만들어지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랜만에 복습 예를 들어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보통 어디 현이라고 안 나오고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쟤랑 쟤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사이의 길이를 구해라. 그게 수학적으로 현이라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시면 역시나 뭐 전략이 보인다는 거지. 현 관련 상식과 버무리시면 전략이 나옵니다. 지금 중3애들 현 배우고 있어요. 원과 현. 작년도 2학기 내용이야. 근데 얘도 뭐다? 뭐 기승전 DR. DR로 다 풀면 돼요. 지금 보니까 이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이거 다 중3 내용이에요. 한 30초 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 그려보세요. 간단하게. 처음에 오늘 앞에 부분 아까 그 원의 반경 식 만들고 했거든요. 앞에는 뭐 그닥 막 어려운 거 없어가지고 그냥 뭐 혹시 그런 기억나? 뭐 지름의 양끝점 같은 거. 그 지름의 양끝점 주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 식 구할 수 있겠어요? 중심 만지는 구할 수 있는 거 기억나세요? 그런 것들이니까 한번 집에 가서 문제 풀어보시고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영상만 보시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어떤 상황이다? 자, 읽어보시면 말의 뉘앙스가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런 상황이잖아.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뭘 구해라? 여기 사이의 길이를 구해라. 요게 이제 수학적으로 원에서 현이라 불리는 길이에요. 저기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 전략은 뭐죠? 적으세요. 자, 지금 중3 애들 얼마 전에 수업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현 관련 몇 가지 상식을 알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다? 자, 원의 중심에서 여기 현에다가 수선에 발을 내리면 여기가 2등분이 된다. 라는 게 상식이야. 요 상식을 이용할 거고요. 여기서 선한계를 쫙 그으시면 이제 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까지 같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3 애들은 이런 길이가 직접 나와요, 사실. 나와서 피타고라스만 쓰면 되는데 우리는 좌표가 나와서 내가 다 구해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출발할 건데 일단은 여기 보시니까 중심 좀 필요하겠네요. 자, 꺼내올게요. 자, 암산할게요. 4, 마이너스 5 맞나요? 중심 꺼내갖고 자, 요 중심에서 자, 요게 뭐라고? 요게 D입니다. 그쵸? 자, 이게 뭐라고? 여기가 R 맞나요? 그래서 얘도 DR로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림 보시면요. 도와주실래요, 되나? 이 D 뭐 나왔어요? 자, 다시 비교해봐. 루트 26 나왔고 R은요? 6. 다들 나오셨나요? 자, 이렇게 두 개 나오면 피타고라스로 갑니다. 자, 이용해 보시면 여기 루트 10이겠네요. 여기가 2배가 되면 되니까 정답은 2 루트 10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4번이겠죠? 맞은 친구? 네. 다음 장 가볼게요. 밑에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제들은 좀 반대로 주는 거야. 뭐 거꾸로 요 길이를 주고 뭘 구해라. 매번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다음 장이 유형 117번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안 해봤어요. 이번에 약간 처음 나온 유형인데 근데 역시나 어렵지 않아. 힌트, 또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릴게요. 13번 문제. 쌤, 얘는 무슨 그림이에요? 사실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타이틀 제목이 접선의 길인데 이것도 지금 중3 애들이 이거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유형들이 중3 콜라보예요. 약간.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라고 해서 그런 말도 쓰는데 어쨌든 한번 그려보시면 이런 상황이니까 역시나 또 뭐 적당하게 구할 수 있겠구나.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리고 요건 한번 심어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위치 관계 중에서도 접선 관련 길이 구하는 문제예요. 접한다 관련 문제입니다. 약간 보시면 구성이 예쁘잖아요. 116번 2점 만나는 이형, 117번 1점 만나는 이형, 118번 안 만나는 이형. 각각의 유형별로 이런 길이 구하는 문제가 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책 되게 잘 만들었네요. 아마 이 책 만드신 분은 본인도 아마 수업도 하고 하실 것 같아요. 혹은 수업하는 사람한테 아마 자문 구한 것 같아요. 구성이 깔끔해요 지금. 각각의 세 가지 유형별로 길이 구하는 문제들이 나온 거예요. 보시면. 자, 한번 좀 같이 해볼게요. 일단 얘는 처음 보긴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막상 시험 당일에 처음 본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이지만 이해를 해보자고요. 처음이지만. 자,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점 P가 있어요. 여기 P가 있는데 여기에서 원에다가 뭐 접선을 그었다. 사실 이 문제는요 풀이가 하나가 아니야. 혹시 우리 뒤에서 이거 방정식 구하는 거 배웠죠? 그었다. 이게 바깥점 유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식을 구해서 가는 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이. 근데 이제 아직은 배우기 전인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면 자, 이 접선에서의 접점을 Q라고 하자. 여러분, 자, 여기가 혹시 접점인 거 아시죠? 여기를 Q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묻는 것마다 요 길이를 구하래요. 요 길이. 자, 요 길이가요. 여기 중3 때 배운 말인데 요 길이가 원래 수학에서 접선의 길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접선의 길이다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요 길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중3 때 배웠던 또 역시나 접선 관련 상식 한 가지만 이용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자,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선을 그으시면 솜이야 여기 몇 도일 것 같아요? 90도일 것 같죠? 여기 중3 내용입니다. 요번에 설명했습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리고 자, 어떻게? 요렇게 선 한 개를 더 그어서 전략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자? 자, 요게 여러분들 뭐 보시는 것처럼 어쩌면 반지름 이자 D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길이도 우리 구할 수 있게 어떻게? 요거 중심에서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 길이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끝낼 수 있겠죠. 흐름 이해돼요?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아 이거 가능하구나. 다시 이번 문제는 자 요거 두 개를 구해서 피타고라스로 끝낼 겁니다. 자, 중심 필요하니까 암산할게요. 자, 이렇게가 중심이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리 구하시면 3루트인가요? 이렇게. 그리고 반지름을 구하긴 해야겠네. 아 귀찮네. 반지름을 구하긴 해야 되니까 구해보시면 여기서 4, 5 요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이 2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구해보시면 요 길이가 얼마다? 루트 14 맞나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 할 수 있겠죠. 이번 유형은 그러니까 이번 라인은 다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 유형입니다. 16번. 자, 마지막 유형 118번 봤잖아요. 또 최대값, 최소값. 여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만날 때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안 만날 때 이렇게 이제 아까 전에는 원과 점이라면 이번엔 원과 직선. 나중에 다른 책에 아마 원과 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 메커니즘 비슷해요. 일단은 뭐 D라는 걸 구한 다음에 D와 R 가지고 또 식을 만들면 됩니다. 자, 16번 문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16번지 문제 풀고 그 앞장 돌아가서 제가 하나만 더 도와드릴게요. 사실은 이거는 좀 아마 설명을 안 드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풀고 하나만 도와드리고 싶게요. 자, 이번 문제는 원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야.
자, 아까 점일 때랑 비슷해요. 자, 어떻게 설명하자? 자, 역시나 원 위에는 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점마다 뭐가 있다? 그럼 자, 요게 지금 위에서 말하는 거리가 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거리는요, 가장 짧은 거 말하는 거야. 알겠지? 즉, 요 정도 거리가 있고, 이 정도 거리가 있고, 거리가 엄청 많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긴 거리, 짧은 거리니까, 역시나 이미지부터 가장 길 때는 언제라고요? 뭐, 요때겠죠. 가장 멀 때. 가장 짧을 때는 이제 요때겠죠. 이제 요거를 표현할 건데, 마찬가지로 뭘 이용하죠?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반지름만큼 더 마신 거고, 여기는 반지름만큼 뺀 거겠지. 외우자면 얘는 D 플러스 R, 얘는 D 빼기 R이다. 뭐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구해보시면 승우야 몇 번 나오세요? 다들 4번 나오셨나요? 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뭐 점이든 식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메커니즘은. 아시겠죠? 잠깐만 앞으로 가봐. 제가 한 문제를 좀 도와드릴게요. 193쪽 가볼게요. 여기 23번 문제 요거 하나 도와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23번 문제 한번 일단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사실은 방금 봤던 여기 페이지에도 맨 밑에 여기 18번이랑 같은 문제예요. 이게 같은 문제인데 하나는 도와드릴게요. 한 개 얘는 비슷하게 풀어보시면 돼요. 나름 유명한 문제입니다. 23번 문제 읽어봐. 자, 그냥 듣지 말고 읽어보세요. 어떤 상황이지? 지금 뭘 묻는 거냐? 일단 힌트는 지금 이 문제가 있는 유형에서 나왔으니까 그 유형에서 물어봤던 걸 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 도와드리고 쉬겠습니다. 한 10분 쉴게요. 자, 한번 제가 그러면 힌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쳐보세요. 자, 이번 문제는 어떤 점이 있고요. 참고로 이 점은 여기 위의 점은 아니에요. 대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표기하자면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칠게요. 적당히 6,8. 그리고 이제 위에 풀어본 문제랑 비슷한 세팅이야. 이런 원이 있으면 여기 위에 수많은 점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위에 문제에서는 이 길이 중에서 가장 짧은, 가장 긴 걸 물어봤다면 이번 문제 뭐냐면 여러분 이 길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길이가 정수인 것도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야. 그런 우연이. 그런 점이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런 길이를 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이 중에서 정수인 점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점 몇 개 있어요.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라는 문제인데 지금부터 한번 이해해봐.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이 정수라는 걸로 식을 바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일단 얘는 모르겠지만 얘는 구할 수 있잖아. 뭐 가장 짧은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긴 거는 우리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 이거 두 개를 먼저 구해요. 이 문제도. 근데 일단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거든. 이 문제는 앞으로 약간 외워야 돼. 통째로. 이 문제는요. 일단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구하는 걸 아실 거야. 사실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란 말이야. 자 이거 이렇게 구해볼게요. 자 이거 구하시려면 D 필요하니까 여기 중심 0,0이고요. D라는 거 구해보시면 10 나오겠네요. 저기 사이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이 2니까요. 자 물어볼까요? 소미야. 가장 최대값이 얼마예요? 그렇죠. 즉 이 12가 뭐냐면
길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죠. 다시 최소값은 이건 얼마지? 8이잖아.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써먹냐면 이렇게 갑니다. 자, 일단은 다시 우리 지금 어떤 거리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거리가 정수인 그런 점들이 있어요. 어딘가에. 여러분 참고로 지금 그거 아세요? 이거 두 개도 거리가 정수죠. 어차피 이미 하나, 두 개를 찾은 거야. 두 개 있네요. 이거 말고 지금 더 있단 말이야. 그게 몇 개냐는 거지. 어떻게 간다? 지금부터 이거 이해해 볼래? 우리가 이거를 구한 게 어떤 의미냐면 다시 거리를 다 구할 수는 없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거리의 최소값은 8인 거죠. 그리고 거리의 최대값이 12니까 혹시 이렇게 표현 가능할까요? 우리가 확실한 거는 여기 사이에 나머지 점들은 여기 사이 맞나요? 그럼 맞잖아. 우리 이 길이 뭔지 몰라도 얘는 아마도 8보다는 클 거예요. 맞아? 12보다는 작을 거고요.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게 지금 거리가 뭐인 거? 정수인 거거든. 자, 요 부등식에서 한번 해석해 보시면이나 여기서 거리가 정수가 될 수 있는 거리가 자, 거리의 후보가 뭐뭐 있어요? 자, 거리가 정수. 여러분 8 이상 10 이하의 거리가 정수. 자, 여기 사이에 정수가 몇 개냐 물어본 거예요. 몇 개 있어요? 자, 여기 8 있잖아요. 그리고 9도 있죠. 여기 사이 어딘가에 10도 있고요. 11, 12. 이 5개가 뭐냐면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정수예요. 그러니까 정수는 이 5개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그다음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이 몇 개씩 만들어지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자, 먼저 8. 자, 8은요. 요 그림이 나와 있죠. 소미야, 8은요. 여기 안에 8 되는 거는 전 몇 개밖에 없게. 그럼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쓸까? 이 8 되는 거는 한 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는요. 10이 되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최대로 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개가 없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이제 거리가 9 되는 것도 어딘가에 있겠죠? 그럼 거리란 거는요 전부 다 연속적이잖아. 이게 갑자기 막 9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쫙 연결돼 있단 말이야. 자, 혹시 9인 거 순간 몇 개일 것 같아요? 두 개가 말이야.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실수하는 게 한 개라고 그러는데 왜 두 개가 있냐면 이 오른쪽에도 예를 들어 9인 게 하나 있을까 어딘가에. 근데 왼쪽에도 9인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두 개가 있을 거야. 뭔지 몰라도. 그러니까 느낌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유명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가끔 하는 말 중에 틀리고 외우면 돼.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뒤에 하나 더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런 뉘앙스. 다시. 자, 우리 거리가 10인 거, 혜린아 몇 개일 것 같아? 이것도 어딘가에 하나가 이렇게 있겠죠. 양쪽에 하나씩,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거리가 11인 것도 두 개 있으니까 이 문제는 총 몇 개가 있다? 정수인 게 8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추리하는 문제입니다. 흐름 이해돼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뭐 보는 수업은 많이 안 할 거니까 하나 문제 만들어드릴게요. 추가 문제입니다. 이거 풀어봐.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식은 그대로 쓸 거고요. 요 점만 바꿔드릴게요. 저 점을요. 제가 편의상 그래, 자, 2,3 자, 점 바꿀게요. 자, 2,3 바꾸면 정수인 거 몇 개 있을까요? 해보실래요? 자, 추가 문제입니다. 자, 여기 요 점을 제가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시면 결국 이 문제도 최대값, 최소값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찾는 거야. 이제 그게 딱 정해지면 그러니까 최대, 최소라는 게 어차피 이제 거리가 될 수 있는 어떤 바운드가 정해진 거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그리고 정수라면 결국 이제 거기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정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몇 개인지를 셀 건데 또 주의할 점은 항상 양 옆에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양 옆에 이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최대값이 정수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랑 최소가 정수면 하나밖에 없는 게 맞아. 그게 아니고서는 보통 두 개씩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흐름 이해해봐.
지우고 한 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추가 문제는 자 2,3으로 자 가볼까요? 먼저 첫 번째 최대값 최소값 구해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볼게요. 자, 최대값 구하는 공식은 D 플러스 I고요. D 구해보시면 여기서 0,0까지니까 D가 4 더하기 9니까 13인가? 자, 루트 13 더하기 2 되겠죠? D. 자, 최소값은요. D 빼기 R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뭘 알 수 있다? 추리하건대 거리가 뭔지 몰라도 모든 거리는 일단은 최소값보다는 이상이 돼야 되고요. 최대값보다는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모든 점들은 다 저기 사이인 점들인 거야. 그리고 이번 문제는 이제 거리가 정수인 거 묶고 있으니까 우리 중3 때 배웠죠. 여러분 혹시 이게 대략 얼마인지 아시죠? 이게 대략 혹시 아연아 요거 한 몇 점 얼마인 줄 아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 사이에 정수를 봐야 되니까 조금 보기 좋게 표현할 거거든요. 혹시 이거 1점 얼마란 말 동의하세요? 뭔지 모르는데 1보다 크잖아요. 여러분 혹시 중3 때 요게 3점 얼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빼시면 1점 얼마겠죠? 다시 그 오른쪽은 승우야. 얘는 몇 점 얼마일까? 뭔지 몰라요. 5점 얼마가 돼요. 여기 사이에 정수가 들어있네요. 정수 꺼내겠습니다. 즉 정수, 거리가 될 만한 후보가 누가 있냐면 2, 3, 4, 5 이 네 가지 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거리가 2인 게 되나 2인 게 몇 개 만들어진다고? 이게 이제 이렇게 양옆에 2개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2인 것들이. 다시 거리가 3인 것도 아연아 몇 개일까요?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2개씩 만들어지는 거야. 거리가 4인 것도 2개, 5인 것도 2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총 8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총 8개입니다. 혹시 맞은 친구 있을까요? 답이 틀리셨나요? 혹시 틀린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일단 나왔잖아.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는 정수가 아니니까 여기 사이만 보시는 거예요. 혹시 뭐 이상한 거 있나요? 제가 푼 것 중에? 이 둘이잖아. 총 8개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시간 28분인데 30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